오늘도 아기 곁에서 하루를 버텨내셨나요?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고 재우고 또 깨고. 그 반복 속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혹은 더 솔직하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 그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기에게 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들이 아기의 뇌 속에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새기고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 그 아이가 평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토대가 되는 것들이죠. 오늘은 그 행동 10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건 읽으면서 미소가 지어질 거고, 어떤 건 오늘 아침에 했던 행동이 떠오르면서 잠깐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니까요. 첫 번째, 아침에 아기와 눈이 처음 마주치는 순간의 표정이에요. 매일 아침 아기는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를 찾아요. 바로 엄마의 얼굴이죠.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표정, 아직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 표정이 아기의 뇌에 하루의 감정적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에드워드 트로닉의 연구에 따르면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양육자의 얼굴을 놀라운 정밀도로 스캔합니다. 눈썹의 움직임, 입꼬리의 방향, 눈빛의 온도까지요. 아기가 그 얼굴에서 읽으려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인가? 여러분이 아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질 때 아기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이 한꺼번에 분비됩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표정 하나로요. 이 아침 인사가 매일 반복될 때 아기는 안정애착을 형성합니다. 안정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며 기본적인 세로토닌 수치 자체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아침 아기가 여러분을 처음 보는 그 순간의 표정이 아이의 평생 감정 면역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아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폰을 내려놓는지의 여부예요. 그 표정이 하루 중 아침에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기는 하루 종일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한 행동입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기의 뇌가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 사실만큼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에드워드 트로닉의 무표정 실험이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무 표정 없이 반응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한 실험이에요. 아기는 처음에는 다시 관심을 끌려고 해요. 웃어보고, 소리를 내보고, 손을 뻗어보죠.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계속 없으면 아기는 코르티솔이 급격히 치솟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결국 고개를 돌리고 안으로 움츠러들어요. 연구자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은 아기는 엄마가 우울증으로 감정이 없는 상태와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반응이 없는 상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뇌가 받아들이는 신호가 동일하거든요. 물론 모든 순간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기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눈을 마주쳐주는 선택, 하버드 연구팀이 서브 앤 리턴이라고 부르는 그 주고받음이 생후 첫 1년 동안 아기의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아기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아기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아기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 자체가 아기의 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기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특히 주 양육자의 목소리로 들을 때 뇌에서 쾌감과 안정감, 감정인식을 담당하는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 실린 감정의 온도까지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죠. 생후 첫 12개월 동안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이름을 자주 들은 아기들은 그렇지 않은 아기들에 비해 전두엽 발달이 눈에 띄게 빨라요. 전두엽은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 자기 통제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름 하나가,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 하나가 아이의 평생 감정 조절 능력의 기초를 쌓고 있는 거예요. 아기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주, 그리고 그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처럼요. 아기에게는 실제로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번째, 아기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말을 걸어주는 것이에요. 이름을 부르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게 되죠. 저기 봐, 빛이다. 예쁘지? 지금 기저귀 갈 거야. 잠깐만.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대화를요. 그 말들이 전부 중요해요. 베티 하트와 토드 리슬리의 30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생후 3년 동안 아기가 듣는 단어의 수가 10살 때의 어휘력, 읽기 능력,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예요.
언어 환경이 풍부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사이의 누적 단어 노출 차이는 3살이 될 때까지 무려 3천만 단어에 달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많이 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언어 입력은 반응적인 말이에요. 아기가 뭔가를 바라볼 때 그것의 이름을 말해주고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 마치 대화인 것처럼 받아주는 것. 연구자들은 이걸 우발적 언어라고 불러요. 이게 존재하는 모든 언어 입력 방식 중에서 아기의 언어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아기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뭐든 다요. 그 목소리가 아기의 뇌 안에서 언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5번째, 집안을 채우는 소리와 음악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처럼 집안을 채우는 소리 전체가 아기에게는 하나의 세계예요. 아기에게 집안의 소리는 배경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워싱턴 대학교 패트리샤 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생후 6개월이 된 아기는 이미 자신이 노출된 언어 환경에 음운 패턴에 뇌가 특화되기 시작해요. 한국어를 들으며 자란 아기의 뇌는 이미 한국어의 소리 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음악은 아기의 뇌에서 운동 영역, 청각 영역,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거의 유일한 자극이에요. 다른 어떤 자극보다 더 많은 뇌 영역을 한꺼번에 켜는 거죠. 생후 첫 1년 동안 음악에 규칙적으로 노출된 아기들은 청각 처리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더 뛰어나고 공간 추론 능력도 더 높았어요. 여러분이 아기를 안고 흥얼거리는 자장가, 부엌에서 틀어놓는 음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콧노래가 아기의 뇌에 청각적 구조물을 쌓고 있어요. 6번째,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목소리 톤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항상 따뜻하고 차분할 수만은 없죠. 지치고 힘든 날,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날이 서는 순간이 있어요. 단어나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톤이에요.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는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생후 4개월부터 이미 목소리에 담긴 감정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기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마치 얼굴처럼 읽어요. MRI 연구에서 긴장되고 날카로운 목소리 톤에 노출됐을 때 아기의 뇌에서 위협 감지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됐어요. 아기를 향한 말이 아니어도요. 단지 목소리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아기의 뇌는 지금 이 환경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아요. 생후 초기에 편도체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이후 아동기에 불안 반응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항상 완벽하게 차분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뿐이죠. 다만 아기와 상호작용하기 직전 30초만 호흡을 고르고 목소리의 온도를 한 단계 낮추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아기에게 오늘의 날씨예요. 최대한 자주 따뜻하고 맑게요. 7번째, 아기를 만지는 방식이에요.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있다면 몸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어요. 아기를 안을 때 목덜미를 받치는 손의 온도, 등을 쓸어내릴 때의 속도, 피부와 피부가 닿는 그 감각, 이 모든 것이 아기의 뇌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경학적 입력값이에요. 마이애미 대학교 터치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연구에 따르면 생후 초기에 일관된 부드러운 신체 접촉을 받은 아기들은 신경섬유를 감싸는 보호막인 미엘린 수초의 발달이 눈에 띄게 빠르다고 해요. 미엘린 수초는 신경계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예요. 터치가 아기의 뇌를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아기는 아직 스스로 자신의 신경계를 조절할 능력이 없어요. 심장 박동도 호흡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도 혼자서는 조율하지 못해요. 그걸 대신 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차분하게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아기의 자율신경계는 여러분의 것과 문자 그대로 동기화됩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생리적 공동조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심장박동이, 체온이, 호흡 리듬이 아기의 전체 생물학적 시스템을 조율하는 외부 조절 장치인 거예요. 아기를 안을 때 여러분은 그냥 아기를 달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스스로 신경계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8번째, 아기가 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 몸의 온기가 아기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아기가 가장 격렬하게 신호를 보낼 때, 바로 울음을 터뜨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그만큼 중요해요. 발달 심리학의 토대를 세운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는 수십 년에 걸쳐 한 가지를 연구했어요. 아기가 신호를 보냈을 때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울음에 일관되게 따뜻하게 반응받은 아기들은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안정애착은 장기적인 정신건강, 관계의 질, 감정적 회복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지표예요. 아기가 울 때 안아주는 건 버릇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신경학적 믿음을 아기의 뇌에 새기는 거예요. 완벽하게 매번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완벽한 반응이 아니라 전반적인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엄마 아빠가 온다는 경험이 반복될 때 아이의 뇌는 그 패턴을 안전의 증거로 기록해요. 9번째, 아기가 넘어지거나 놀랐을 때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울음뿐만 아니에요. 아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가장 먼저 찾는 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아기가 넘어지면 울기도 전에, 아파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발달 심리학에서 사회적 참조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생후 9개월 전후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기는 모호하거나 놀라운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기 위해 양육자의 표정을 먼저 확인해요. 여러분의 반응이 그 상황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지면 아기의 반응이 극적으로 커지고 부드럽게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라고 반응하면 아기의 뇌는 그 사건을 감당 가능한 일로 분류해요. 이게 단순한 달래기가 아니에요. 아기는 여러분의 감정 조절 능력을 빌려서 자신만의 감정 조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쌓여서 이 아이가 앞으로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버틸 수 있는 내면의 회복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예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 표정으로 열린다면 하루의 끝은 이 순간으로 닫힙니다. 아기가 잠들기 직전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그 순간이에요. 최면전 상태라고 불리는 각성과 수면의 경계 구간에서 감정적 기억의 인코딩은 하루 중 가장 깊게 이루어져요. 잠이 드는 순간 뇌는 그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시작하는데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입력된 감정 정보가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처리돼요. 수면 전환 시점에 감정적 질이 일관되게 따뜻하고 안전할 때 그 경험이 아이의 장기적인 내면 안정감과 깊이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은 물리적 안전이 아니에요. 신경계에 새겨지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곳이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논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의 팔이 아기를 감싸는 온도, 심장 박동 소리, 호흡 리듬. 아기는 매일 밤 그것들을 느끼면서 잠속으로 들어가요. 밤 11시에 흔들의자에 앉아 눈이 감기는 걸 참으며 아기를 재우는 그 순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은 아기의 뇌 안에 나는 사랑받는다는 신경학적 사실을 새기고 있어요. 매일 밤 예외 없이요. 그건 어떤 연구도 완전히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교육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에요. 오늘 나 저거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아기의 뇌가 필요로 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충분히 자주, 충분히 따뜻한 여러분이거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아기 곁에서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아기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느끼는 것처럼 보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